되게 오래간만에 올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네팔에 잠깐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제가 못 올렸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주제는 12번째 주제로 이제 가끔 아주 흔하진 않지만 가끔 약국에 오셔서 백신에 대해서 뭐 언제 맞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팔 요번에 가서 찍은 몇몇 사진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사들이 실제로, 백신을, 약국에 가서 환자들이 백신을 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접종을 다 미국에서는 약사들이 대부분 접종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 실제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할 때는 예방접종 같은 거 엄청 접종을 많이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갖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성인들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뭐 유아나 소아 이쪽은 아니고 그냥 그거는 기본적으로 했다고 유아기나 또는 이제 태어났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접종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 19세 이상 성인들을 위한 백신들 이걸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 네팔에 도착했을 때, 네팔의 수도죠. 카트만두에 딱 도착을 해서 이동했을 때인데, 와, 도로가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토바이들도 엄청 많고, 차선도 이렇게 명확하게 있지가 않아서 엄청 복잡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그 복잡함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자신들만의 룰이 있어서 교통사고나 사고 같은 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복잡한데도요. 공기는 물론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적어도 이 카트만두라는 도시 내에서는요. 여기는 이제 제가 카트만두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하면 포카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맨 위층을 가서 밖을 보니까 저기 하얀 산이 있잖아요. 하얀 산. 저기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광경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장 또 찍어 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아침에 간단히 커피 마시러 잠깐 나왔다가 꼬맹이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태권도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도 한국 사람이라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반가워서 아는 척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저렇게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팔에서 태권도복 입은 아이들을 보니까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이제 우측으로 쭉 보면은 저렇게 큰 강이 있더라고요. 강이 있어서 좀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저것도 이뻐 보여갖고 사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갔던 볼일들 중에 하나였던 건데요. 이제 제 친구 대학원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만났던 그 대학원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저렇게 와, 네팔은 결혼식을 한 이틀 동안을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뭐 온 동네가 다 잔치고요.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 장작 한 8시간의 결혼식을 하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한번 저것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랑 같이 간 친구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제 친구의 와이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저 하얀 백인아이는 이제 저랑 같이 대학원 다녔던 미국에서 지금 약사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친구의 와이프고 제일 화려한 저 옷을 입고 있는 네 번째 친구, 저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 신랑이고 그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이제 제 친구의 신부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친구는 제 대학원 후배인데 저도 요번에 처음 봤어요. 실제 또 미국에서 지금 약사이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봐서 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랑 신부인데요. 이렇게 끝에 맨 마지막에 자기 둘이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 친구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정말로 둘 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백신 얘기하면 뭐 근육지사, 아니, 근육주사, 그다음 피하 지방주사, 요걸 많이 얘기할 텐데요. 그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근육주사는 보통 우리 팔 쪽에 이렇게 맞는데, 보통 직각으로 저렇게 90도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90도로 이렇게 접종을 받죠. 그래서 저거를 주사라고 하고, 이유는 저 주사바늘 끝이 저기 제가 마크해 놓은 머슬 티슈라고 있죠. 그러니까 근육 세포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육 주사라고 하고요. 네, 오른쪽의 주사는 이제 피하 지방 주사인데 저건 약간 45도로 놓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건 목적지가 왜냐하면 근육이 아니라 저 지방 세포, 지방질, 그러니까 피하 지방 쪽에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통 주사를 받으실 때 저거는 접종을 받으실 때 이제 45도 각도로 막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근육 주사, 피하 지방 주사 이걸 몇 번 얘기하기 때문에 미리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백신들 해서 처음 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인플루엔자죠. 이거는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매년마다 받아야 되고, 이제 보통 19세에서 64세까지는 일반적인 근육 주사를 맞지만, 65세 이상부터는 그 일반적인 근육 주사가 아니라 이제 고농도 백신을 받게 돼요. 뭐, 물론 또 맞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육 주사니까. 근데 나이에 따라서 이제 농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매해 가을이나 또는 겨울에 맞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TD, Tdep 뭐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게 디프테리아, 뭐 백일의 파상풍 예방 접종이죠. 저게 왜 하냐면 이제 호흡기 질환, 이제 기침 뭐 이런 어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 맞는 주사죠. 중요한 주사죠, 저거. 저것도 역시 90도 각도로 이렇게 딱 맞는 근육 주사이고요. 어렸을 때 보통 접종을 하긴 해요. 근데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확실하게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실 경우에는 어른이 되더라도 이제 성인이더라도 한 총 3번의 접종을 권고하고 또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의 접종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는 매 10년마다 이제 접종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시리즈가 3번의 접종이 다 끝나더라도 혹시 이렇게 지내시면서 어디에 뭐 칼이나 날카로운 것에 찢어지거나 또는 동물에게 물렸을 때는 즉시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저 파상풍 주사를 꼭 맞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해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매번 임신 기간 중에는 한 번씩 맞는 게 원래는 이제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임신을 하셨을 때마다 임신 한 번이 아니라 임신을 할 때마다 보통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매번 접종을 받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병원 일을 종사하는 분들도 저 주사를 접종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3번의 이제 접종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의 접종 사이에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사이 간격을 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 접종을 받을 때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을 둬서 이렇게 받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3번의 접종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10년마다만 받으시면 되고 임신 중에는 매 임신 기간마다 한 번씩 받는 거를 권고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좀 더 많이 중요한 거죠. 저건 많이들 맞는 주사니까. 이제 폐렴 주사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PCV13, 그다음에 PPSV23이라는 주사가 있는데, 13 주사는 보통 다 근육 주사고요.
23 주사는 보통 근육 주사도 있고, 그다음 피하 지방 주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65세 미만인 부분은, 65세 미만인 분들은, PCV 13을 한번 접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PPSV 23이라는 예방 접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3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3을 받고, 요 순서대로 하는 거를 권고해 드리는데, 이제 65세 미만일 때는 뭐 무조건 저걸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뭐 선천적으로나 또는 후천적으로 비장이 없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13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3을 접종을 받으시길 권고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13과 23을 다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있다고 하면은 13을 받고 그다음에 한 1년 후에 23을 받는 거를 보통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심각한 뭐 폐렴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8주 정도 후에 접종을 받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13 받고 23 받고 끝인데 또 한 번 23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굉장히 심각한 폐렴, 구균, 간염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면역력 저하증을 갖고 있다거나 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23 주사를 한 번 정도 더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번에 아까처럼 말씀드렸다시피 그 23 주사를 또 한 번 맞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첫 번째 23 주사와 두 번째 23 주사 사이에 한 5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23만 이렇게 접종을 받아야 되는 경우니까 65세 미만일 때는 인 경우인데요. 그때는 보통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제 폐에 연관된 질병이 있거나 뭐 만성적 간 질환이 있다거나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당뇨병 또는 흡연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도 PPSV23이라는 거를 접종하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65세 미만은 많이 이렇게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맨 아래쪽에 있듯이 어떤 심장 질환, 천식, 뭐 알코올 중독, 당뇨 흡연자분들은 나이가 65세보다 어리시더라도 받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렴 주사 또 계속인데요. 65세 이상일 때는 무조건 다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65세 이상일 때는 PCV13을 한번 먼저 접종하시고 그 다음에 PPSV23을 그 이후에 받는 거를 권고해 드려요. 근데 뭐 만약에 65세 이전에 폐렴 주사를 또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65세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PCV죠. 13과 PPSV 23을 다시 또 접종 받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종 간격인데요. 이제 13과 23은 보통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접종을 받는 거를 권고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3과 또 다음 23을 또 받을 때는 그때는 약 한 5년 정도의 사이 간격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보다 아래일 때는 그렇게 몇 가지 조건 빼고는 필요가 없는데 65세가 넘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 나이이시죠. 그럴 때는 저 폐렴 주사 정도는 예방 접종을 받는 거를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 저런 순서대로 받고 있다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홍역, 그다음에 볼거리, 풍진. 요건 근육 주사가 아니고요. 피하 지방 주사예요. 요건 보통 두 번의 접종을 요구를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주로 생후 이제 태어난 지 한 12개월에 한 번 맞고 다시 한번 4세, 4살이 됐을 때 접종을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주로 보통은 1957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MMR, 그러니까 홍역, 볼고리, 풍진 주사를 예방 주사를 받는 거를 권고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들의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뭐 교환 학생이라든가 최근에 뭐 홍역 환자와 접촉한 사람, 그다음에 해외 여행을 또 자주 나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과 접촉이 잦은 의료 종사자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풍진 예방 접종을 예전에 뭐 또는 어렸을 때 받지 않는 앞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도 저 예방 주사를 받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의 예방 접종을 하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예방 접종과 두 번째 예방 접종 사이 간격이 한 4주 정도가 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접종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게 이제 생백신이다 보니까 임신 기간 중에는 피하셔야 되고, 홍역에 이미 걸린 분들도 좀 피하셔야 되고, 면역이 약한 분들, 그러니까 뭐 에이즈나 항암 치료나 뭐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저 주사를 그래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걸리죠. 대상포진. 이거는 이제 피하 주사인데요. 보통 한 번 정도 접종을 받기를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50세 이상은 뭐 다 접종을 받으시길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병력이 현재 있는 사람, 이미 그러니까 병을 앓고 대상포진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저 주사는 바로 예방접종은 받기를 권고해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당뇨병을 겪고 있는 분들도 저 대상포진 주사를 받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궁경부암이죠. 이제 그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이고요. 저건 근육 주사이고요. 남녀 다 맞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6세까지의 여성들은 세번의 예방 접종이 필요한데요. 그다음에 21세까지의 남성도 세번의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성이 22세에서 26세인데 그런 경우에도 세번의 예방 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세번의 예방 접종이 21세가 넘어가더라도 받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그다음에 면역 저하 질병자, 그러니까 뭐 에이즈나 어떤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신다거나 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도 역시 세번의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 또 예방 차원을 위해서도 남성분들도 저렇게 받아도 좋다고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15살 이전에 딱 한 번만에 접종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시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해요. 물론 저 자궁경부암 주사는 얼마나 어렸을 때 받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더라도 그 나이대가 지나더라도 그래도 이 접종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저 접종 받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저거 3번 주사를 맞는다고 했는데요. 보통 첫 번째 접종 후에 두 번째 거 접종을 받을 때는 한 2달 정도 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예방접종 사이에서는 2달 정도를 사이 간격을 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방접종과 맨 마지막 거 세 번째 예방접종은 한 3달 정도의 간격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예방접종과 세 번째 예방접종이 적어도 한 5달 정도, 그러니까 5달 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하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많이 아프다고들은 하시는데, 그래도 뭐 여성분들도 남성분들한테도 굉장히 2세를 가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예방접종 주사죠. 자, 그 다음이 이제 A형 간염 주사고요. 저거는 이제 근육 주사고, 보통은 이제 미국이나 서유럽,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타국을 갈 때는 접종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주사는 만성 간질환 환자 또는 동성애자,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주사로 약물을 이제 투입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보통 2번 접종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접종 사이의 간격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근데 간격이 늘어나더라도,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이 넘어가더라도 그냥 첫 번째 거 맞으셨으면 두 번째 거 받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첫 번째 거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냥 두 번째 것만 받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A형 균에 노출된 후에는 2주 이내에 빨리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병원을 빨리 가셔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B형 간염 주사인데요. 저것도 역시 근육 주사하고 역시 에이즈 보균자들, B형 간염 환자들과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한테 접종을 권유하고 있죠. 근데 B형 간염 주사는 이제 혈액 투석을 받고 있거나 그다음에 신장에 이제 문제가 있으셔서 투석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 B형 간염 예방 주사를 접종을 받는 걸 권유해 드리고요. 60세 이하 뭐 당뇨를 가지신 분들도 또는 해외에서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당연하죠. 만성 간 질환을 가진 분들도 접종을 받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당뇨병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B형 간염 주사를 받는 게 좋은데 과연 지금 접종을 많이 받고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A형과 다르게 전체 3번의 접종이 필요한데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와 2회 사이에서는 보통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2회와 3회 사이에는 보통 5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저 기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다음 거 쭉 받으시면 되세요. 짧은 게 문제지 길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리표인데요. 그냥 뭐 인플루엔자는 언제 받아야 되고 뭐 파상풍 그다음에 TD, TDEP 저건 언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100일에 뭐 저런 건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냥 보여주는 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게 궁금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싶으시면 구글에다가 쳐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도 쳐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역시 백신들 정리표인데 저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가 이제 접종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경우인데 그게 이제 MMR, 그다음에 대상포진, 그다음에 뭐 그런 거는 이제 임신 기간에는 받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면역 저하를 걸린 뭐 에이즈 환자라든가 면역 저하증이 걸리신 분들도 받지 말아야 되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면역 저하증은 그냥 평소에 난 면역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병원에서 어떤 면역으로 인한 어떤 질병을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죽음 사백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균이 들어가 있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나 면역이 약한 뭐 어떤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 예방접종을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균조차도 면역이 약하거나 그럴 때는